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쉬어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 2년물과 10년물이 수요일 장중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3% 내외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1978년 이후에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역전이 5번 나타났었는데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새벽 마감한 목요일장 3대 지수가 혼조세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낙폭에 비해서는 참 미미한 수준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에 경제 지표라든지 증시가 안 좋으면 계속해서 기승전 연준 탓을 하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다시 한번 했는데 시장은 지금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은 박세진의 진짜 전략으로 출발하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이렇게 아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증시에 어느 정도의 뇌관이 앞으로 될까요? 예,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이제 아래 공포가 재부각되는 국면이네요. 네. 사실 저희가 늘 징검다리 연휴라든지 그 휴장일을 앞두고서는 그 중간에 공백을 두려워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번 광복절은 사실 얼마나 휴장이었던 게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제 미국에서 진행됐었던 그 하락이 사실 어제 시장에서 고스란히 전해졌다라고 그러면 그 충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당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 미국 시장과 주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그제의 충격을 크게 이어나가기보다는 일단은 다소 완충시키는 모습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나올 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사실 대변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아래 공포라고 이야기하는 장단기 금리 그 역전이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사실 가장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올해 앞단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공포에 대해서 시장이 두려워했던 게 벌써 3번이다. 3월과 5월에 각각 이제 그 장단기 역전이 시장에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사실 몸서리를 쳤었던 그 경험은 우리가 되짚어 보면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역전 현상이었습니다. 맞아요.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78년도 이후에 2년물과 10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말씀 주신 것처럼 5번 정도밖에 역전이 진행되지 네. 않았었고 과거에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됐었던 현상은 사실 2007년도 이후가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경기 침체에 어떻게 보면 뭐 종을 울리러 오는 검은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그널을 주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2년물과 10년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올해 연초에 있었던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은 애써 시장에서 그래도 2년, 10년 스프레드는 아직 살아있다로 사실 좀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네. 때문에 실제로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눈앞에 튀어나온 지금 여기서 이제 대응 방안과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약간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시장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의외로 가장 공포스러운 시그널이 지금 튀어나온 거지만 거꾸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의 계기라든지 아니면 퍼즐 조각이 조금씩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너무 불안하게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역전 과거 추이를 보면 이것도 사실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사실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기점을 시작으로 5월 이후부터는 3년물과 10년물의 국채 스프레드는 사실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로 대부분 머물러 있었던 맞아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도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겹게 들으셨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당연히 더 금리가 높아야 될 장기물이 이 단기물보다 금리를 더 낮게 시장에서 책정하는 그 이유는 장기물에 대한 금리가 낮게 책정
확장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 장기로 봤을 때 경기값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장기물과 단기물이 주는 함의가 있어요. 가장 지금 시장에서 직접적인 역전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지금부터 진행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고착화라든지 향후 진행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 값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올해 3월 달 그리고 5월 들어서 왜 그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뒤집어졌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하는 부분, 작년에도 사실 연말까지 지속해서 긴축 스탠스를 유지하던 연준이 올 연초에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뭔가 그 스탠스를 변화할 것을 시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의 힘에 입어서 올해 연초부터 사실 글로벌 시장은 랠리를 펼쳤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짧게나마. 그 부분이 사실 연준의 기대치만큼 실제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물, 우리가 채권 금리를 볼 때 단기물, 3개월물부터 2년물까지를 우리가 뭐 단기물로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니까, 네. 그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물 자체는 정책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이 표용하고 있는 그 정책금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값이라고 보면 되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장기금리, 그 기대금리 값이 사실 녹아 들어가 있는 값이 장기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장기금리를 낮추는 요인인 지금부터 금리가 더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져 있는데, 사실 정책금리, 지금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3개월물, 2년물은 계속해서 그 시장의 기대치만큼 못 내려가고 있는 시점.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이 더 내려가면서 금리 역전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네. 결국에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경기값을 일단 잠깐 빼놓고 보면 올해 있었던 3월과 5월 그리고 최근까지 이번에 진행됐었던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은 연준의 그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실제치에 대한 괴리에서 발생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축소판으로 놓고 본다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이거죠. 실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우리가 이게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겪어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과거로 봤을 때는 이제 국제경제기구협회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규정하는 네. 총 7번의 금융시장에서의 경기 침체 구간을 사실 그 앞단에 한 1, 2년 차에는 다 2년물과 10년물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그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는 시그널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 전에는 반드시 있었다. 그러니까요.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경기 예. 침체가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런 부분들 뒤에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국제경제협력기구에서 인정하는 경기 경침체 구간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약간 연한 초록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현상이 발생됐을 때예요. 예. 마이너스 값으로 돌입했을 때가 역전이 진행됐을 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전이 현상이 진행되고, 사실 경기 침체가 발생되기까지 일부분의 시차가 있었다. 그러네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사실 이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68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대략 한 1, 2년 시차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60년 가까이의 긴 구간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그 간극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큰 시차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정리해 보면 이래요. 시차가 있군요. 네. 예. 7번의 그동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중에 66년도 이후에 6번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기간까지와, 그리고 S&P 500 그 고점,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침체가 발생되고 이후로 더 랠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시면 66년에는 26개월 뒤에 S&P 500이 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짧았던 기간으로는 2000년 8월이 단 한 달 뒤에 S&P 500이 고점을 찍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를 발견했었다고 했었던 2006년 3월 이후에는 1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 네. 서프라임이었죠. 그 뒤에 실제로 경기 침체까지 돌아가는 데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69년도에는 12개월, 그리고 가까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2017년 12월 달부터 돌입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S&P 500 고점을 찍고도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추가적인 시차가 더 발생이 됐었다. 네. 정리를 하면 실제로 그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이 되고 금리차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그 경기 침체 값을 뒤로 한 채 S&P 500은 일시적으로 더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었고 그 평균 기간은 15개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개월 뒤에 S&P 500이 평균적으로 고점을 찍고 난 뒤에 그 뒤에 5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약 20개월 뒤에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을 확인한 뒤부터 약 20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꼭지를 확인을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번에 2년물과 10년물이 발생이 되니까 관련 기사가 사실 많이 쏟아졌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틀 동안. 그런데 거기서 자주 쓰는 표현이 시장은 이제 빌린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시차에 관련된 부분들, 과거부터 진행됐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극단적인 공포값으로 맞이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시장이 고점을 만들고 경기 침체까지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빌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응입니다. 그렇죠. 이 현상을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역전까지 보고 난 뒤에 역시 시장은 안 되겠어. 그리고 이제 모든 악재가 다 가시화되는구나라고 인식할 구간인지 아니면 우리가 빌린 시간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가장 짧았던 약 7개월이 될지 아니면 가장 길었던 36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그 대응에서 어떻게 우리 또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짤지를 고민하는 이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빌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향후의 경기 침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점을 확인할 구간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목전에 두고서도 사실상 지금 당장 도망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이 환호할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진행됐었던 배경과 그리고 트럼프와 그 중국 간의 관계 그리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에서 이런 부분들은 괴롭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이번 FOMC 금리 인하 확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0%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25bp 인하 부분에서예요. 이거는 지금 8월 9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집계됐었던 FOMC 금리 인하 확률 자료인데 네. 50bp 인하에 대한 확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이 다소 높아져 있었어요. 8월 들어서 0%였던 부분들이 약 40% 근방까지 올라왔다가 20% 정도 값으로 내려온 네. 바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야 이거 50bp까지 급작스럽게 인하할 수 있겠어? 아무리 트럼프가 저렇게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말의 기대는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볼 때까지 좀 봐선 안 되는 그림까지 본 연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주에 급격하게 끌어올렸었던 맞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3일 전에 있었던 미국 시장을 큰 폭으로 반등시켰었던 9월 1일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 중에 상당 부분 1,600억 불에 대한 그 관세 부과 대상을 12월 15일 이후로 연기를 하겠다라는 발표 때문이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상 저희가 약 2주 동안에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중국을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드는 데는 사실 손가락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연준을 향해 있었던 맞아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준을 왜 쥐고 흔드나요? 트럼프한테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 재선까지 필요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다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내가 재선이 됐을 때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명분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유일하게 트럼프와 시장 참여자의 이해가 합치하는 부분인데요. 경기 값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끌어올릴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가장 확실하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지는 연준도 트럼프도 시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적극적인 시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12월 관세, 9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연기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준에 대한 카드가 어느 정도 좀 회유가 먹혔다라고 인정한 시장이 사실 이번 주 들어서 50bp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을 큰 폭으로 올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금리는 금리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단기 금리는 실제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하게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걸 최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 상단과 미국채 10년물 간의 그 국채 지금 금리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50bp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기준금리 그리고 10년물로 기대하고 있는 그 장기금리에 대한 값의 차이가 50bp라는 부분은 실제로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 50bp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베팅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10년물의 기대값을 낮추는 요인이 됐고 여기서 발생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왔었던 막연한 경기 침체의 공포보다는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그 통화 정책과 그리고 시장과 트럼프가 바라고 있는 기대치의 값이 크게 괴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퍼즐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보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금리의 그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트럼프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사실 평균보다 훨씬 더 이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당장 지금 내일부터 무슨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 목도를 한 순간에는 어제와 같은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시장에서 바라는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빌린 시간이 얼마나 조금 더 탄탄하고 좋은 국면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 15개월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그 평균값인 그 15개월이라든지 20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걱정하는 투자자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상당 부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어떤 시점에서 엑시트를 하고 어떤 시점에서 대비를 할까를 지금 주식을 들고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막연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의 국면을 보기보다는 이제 방점에서 조금 여기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그림도 사실은 그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소 좀 안도감이 드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이 빌린 시간이 또 길어지기 위해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해결 국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애써 긍정적으로 네. 우리가 속된 말로 행복회로라고도 얘기하고 정신승리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요새는 이런 내용으로 약간 부정적인 국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사실 그 비난하는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요새는 예전하고 다르게 긍정적인 뷰를 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용기를 내서 긍정적인 뷰로 굳이 풀어가보자 하는 네. 이유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지금의 극단적인 공포가 조금의 이제 의외로 호재성 재료로 둔갑하는 걸 확인하는 시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의외로 지금부터 펼쳐질 이벤트들을 잘 살펴보면 이 극단적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공포도 시장에서 이걸 결국에 보고 나니까 이제 시장이 도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럴 생각을 수 하는 있죠.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9월 1일에 그 시행될 거라고 했었던 3천억 불에 대한 그 미국의 대중국 관세. 네.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남은 드렸습니다. 부분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의도 자체가 사실 연준을 흔드는 데 더 목적이 크다라는 해석이 이미 시장에서 팽배했었던 부분이고요. 네. 연준이 생각보다 지금 트럼프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가장 경기값을 크게 자극할 수 있고 불안감을 조성할
주목할 수 있는 중국을 흔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했다라는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언제 확인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9월 17일 FOMC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8월 23, 24일에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9월 1일 관세부가 그리고 9월 17일의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트럼프도 연준도 모두 늦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1일 그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대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23일, 24일에 진행될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이번 대중국 관세 3천억 불에 대한 부분들이 어딜 향해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 기존 관세랑은 다르게 휴대전화, 노트북, 장난감, 비디오 게임, 콘솔 이런 부분들과 같이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가되는 직접 소비재 영역에 약 65%가량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하나의 또 그림은 미국의 그 금융기관이 추정하는 이번 그 4차 관세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그 자극폭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틀 전에 관세 유예를 12월 중순 이후로 넘기면서 네.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 맞습니다.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유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떤 말이냐면 지금까지 트럼프도 미국도 단 한 번도 이 대중국 관세가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그 물가 부담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마스의 쇼핑 시즌에 타격을 줄 것을 그 부분을 염두를 해서 12월 중순 이후로 유예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번 관세에 대한 부분들 앞서 보셨던 직접 소비재에 펼쳐져 있는 주로 집중돼 있는 이번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만들어낼 것이고 예. 소비 둔화의 그 자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자충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꼴이고요. 이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하게 진행됐었던 연준에 대한 압박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에서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스탠스 선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 미국 경제 측면에서도 크게 불리할 부분이 더 큰 이 관세 부분에 대한 그 연기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확인을 한 상황에서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야 될 그 의무가 또 생긴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몸서리를 쳐왔었던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당장 눈앞에 있는 9월 1일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역시 연기될 가능성, 유예 혹은 연기될 가능성을 높게 타진을 한다라고 그러면 시장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본 이후에 본격적인 안도랠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가 그리고 있는 행복 회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국면에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만약에 그런 안도랠리 국면이 온다라고 그랬을 때는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삼성전자의 코스피 내에서 비중을 같이 놓고 살펴봤을 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면들이 그동안 관찰이 됐었고요. 그랬네요.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상대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 다른 종목들, 그 성장주라든지 가치주를 제외한 개별 종목들이 더 우위에 있었던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장단기 금리 현상이 앞으로 행복 회로를 그린 대로 안정이 되면서 장기물이 반등하는 국면이 온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로 끌고 가는 시장의 가능성보다는 개별 종목 우위에서 수익률 게임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시장의 성격의 반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게 볼 것까지 다 볼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해서 어떤 색깔로 시장의 반등을 준비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이번에도 삼성전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개별 종목과 성장주의 약진을 기대하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의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